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 인터뷰 진행의 임현정입니다. 오늘 파워 인터뷰에서는 아동학대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아동학대 근절특별위원회 안홍준 위원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스튜디오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도 설을 앞두고 있는데요. 네. 먼저 시청자 여러분의 간단한 인사 말씀을 좀 전해주시죠. 시민 여러분, 도민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인천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아동폭행 파문이 일면서 아동학대 근절특위가 구성이 됐고요. 네. 의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임명이 되셨습니다. 예. 근데 사실 위원장님께서는 아동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신 네.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처럼 특별한 계기가 또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원직업이 산부인과 의사 출신이기 때문에 잉태에서부터 새 생명의 탄생, 또 산부인과 의사로서 참 보람을 다른 과보다는 네. 또 특별히 느끼는 분야를 하다 보니까 제가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도 제가 시민운동을 1990년도 시작을 했는데 그 청소년의 전화 이사장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국회의원이 되고도 특히 18대 때는 식품안전 및 소화비만 대책 이걸 어쩌면 세계 최고 기준으로 여러 네. 분야에서 가도록 또 만들었고 미국 FDA보다는 앞선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설명드리기 네. 어렵지만은 학교 문방구 앞에 불량식품, 과자들 이런 걸 근절하게 했고 또 군내 매점에 고열량 저영양식품이라는 탄산음료 뭐 이런 그 햄버거나 네. 샌드위치 같은 이런 걸 못 팔게 또 만들었는데 그게 2008년도 제가 법 개정을 했는데 지난해 LA에서 했다고 뭐 뉴스를 하더라고. 그리고 어린이 안전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제가 또 법을 발의를 했는데 그리고 지난번 2012년도에 발의해서 13년 말에 이제 본회의를 통과한 아동 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그 특례 법안, 네. 이거 아주 제정법인데 네. 이 법은 어린이 아동 학대를 위해서는 아주 획기적인 법안을 제가 그 대표 발의해서 지난해 9월 26일부터 이제 발효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동 학대라는 게 사실 건수가 가정에서든 기관에서든 해마다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더욱더 좀 걱정이 많이 되는데 그렇습니다. 아동 학대, 이 폭행 사건을 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아동 학대는 범죄다 하는 이런 국민적인 인식이 되어야 되는데 네. 아직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지난번 그 인천 어린이집 보육교사 아동에 대한 학대 또 최근에 그 남양주에서 보육교사가 우리 어린아이에게 바늘로 찌르는 참 엽기적인 이런 또 사건까지 있다 보니까 참 국민들이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네. 저도 물론입니다. 그래서 저희 새누리당에서도 제가 지난 2012년도에는 아동학대 예방 및 권리 보장위원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그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그 특례 법안을 제정법을 제가 발의해서 통과를 시켜서 시행 중에 있고 네. 또 아동복지법 또 가정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개 법까지 개정을 해야 이 법이 서로 그 맞춰지기 때문에 네. 그 법이 지난해 9월 26일부터 이제 발효가 됩니다만은 그게 좀 일찍 아마 그 제가 발의한 법이 통과가 되었더라면은 2013년도 10월입니까? 그 네. 울산의 서해니 사건 네. 같은 이런 또 사태도 방지할 수 있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제가 법 발의가 된 발효가 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천과 같은 이런 사태가 좀 벌어졌다. 네. 이게 좀 더 많은 그 보육교사들한테나 부모들 우리 국민들에게 이 법 자체만 인식이 되고 홍보만 되었다 하더라도 예방에 큰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점에서 좀 아쉽습니다. 네. 앞서서 말씀하신 법이 바로 일명 안홍준 법이라고 예, 이렇게 예, 불리는데 지난 2012년에 발의가 됐다고 하셨는데 통과가 하반기에 지난해죠.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지난해가 아니고 이제 해가 바뀌었으니까 네. 재작년 2013년 12월 30일. 네네.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2012년도 한 1년 가량이 지났습니다. 사실은 조금 오래 걸린 편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른바 안홍준법은 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정확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아동
학대에 대한 이전에는 신고 의무를 이전보다는 학대를 했습니다. 네. 이전에는 아동 학대가 확정적일 때만 신고 의무가 있었는데 이제는 아동 학대가 의심이 갈 때도 신고를 하게 돼 있고 그 신고 대상자도 뭐 보육교사나 또 원장 또 학원 강사 네. 심지어 의료인까지 또 신고 의무로 학대를 했고 신고를 하지 않을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를 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중처벌을 하게 했습니다. 네. 그 치사죄를 했을 경우 아동 학대로서 치사를 했을 경우는 10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가중처벌하게 했고 또 중상해죄를 입혔을 때는 법정행위 5년 이상 네. 그 실행을 할 수 있도록까지 했고 또 이런 사고가 어린이 학대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긴급 조치를 할 수 있게끔 아동 보호 시설을 운영하는 분이나 경찰이 적극 직접 이제 현장에 가서 아동을 격리하고 보호하고 할 수 있게끔까지 네. 법은 충분히 보완을 했다고 생각을 이미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법안이 조금이라도 좀 빨리가 통과됐더라면 이 국민들의 좀 인식도 많이 변하지 않았을까라는 안타까운 마음도 그런 드는 것 아쉬움이 같습니다. 있습니다. 네. 예. 하지만 좀 지금이라도 좀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그런 시점에 온 것 같은데요. 자, 특위가 구성된 지도 한 달 정도 지금 지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좀 현장의 목소리도 들어오셨고 간담회도 많이 개최를 하셨는데 어떤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1월 16일 날 네. 이제 제가 위원장만 선임이 발표가 됐습니다. 바로 당에서. 네. 그래서 이제 간사까지 이제 제가 선임을 하고 우리 김무성 당 대표와 함께 보건복지부 장관과 그 관계 공무원해서 서울 강서에 있는 어린이집을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해서 거기에 있는 원장님 또 보육교사 또 전문가 이런 분까지 함께 간담회를 가졌고 네. 그리고 1월 22일 날은 제가 이제 지방에서 네. 저 내세에 있는 솔티 어린이집에서 전문가들 또 도 담당국장, 시 담당국장 또 보건복지부에서 또 보육에 관한 담당 과장이 왔고 구청 또 전문가 현장 보육교사 학부모 네. 대표 이래서 이제 현장 정치를 했죠. 네. 여러 가지 이제 목소리를 제가 들었고 우리 특위위원을 제가 국회의원 12분 또 외부 전문가들 6분에서 18분으로 구성을 하고 1월 22일부터 일주일간은 각 지방의 지역에서 의원들 지역구에서 이제 제가 20일 날 했던 그런 유사한 간담회를 이제 가지게 했습니다. 네. 하고 1월 6일 날 이제 실무 당정 간담회를 각 부처 차관급들이 5개 부처 차관급들이 이제 참석을 하게 했고 네. 지난 11일은 또 수요일 또 대토론회 네. 토론회를 국회에서 각 분야 전문가들하고 네. 이뤄냈습니다. 자, 아동을 상대로 한 충격적인 사건이다 보니까 두 번 다시는 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는데요. 사실 문제 좀 아동 학대 얘기로 넘어와서 당시 인천의 어린이집 영상을 보면은 아동은 학대를 당한 아이뿐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겁에 질린 모습이라든지 뭐 무릎을 꿇고 있다든지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사실 신체적인 학대만 아동 학대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동 학대 유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체적 학대, 또 정서적 학대, 네. 또 성적 학대, 방임 이런 게 네 가지로 아동복지법에는 나누어져 있습니다. 네. 나누어져 있는데 지난 2013년에 그 어린이집 학대를 보면은 그 반 이상은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학대의 반 이상은 신체적과 정서적 학대가 네. 가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기본적인 인성이나 자질을 갖춘 보육교사들이 많은데 사실 이런 한두 건에 혹은 이렇게 좀 심각한 문제에 따라서 매도되는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저희가 사실 온 국민들의 속상하게 하고 있는 이런 드러난 사건도 있는 반면에 자신의 의사나 또 감정 표현에 서툰 아이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아동학대를 받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실 이제는 좀 우리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가지 않으려 하는 그런 모습만 봐도 뭐 설마 내 아이도? 라는 이런 걱정까지 부모님들이 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시민들은 어떻게 체감을 하고 있는지 또 목소리를 들어봤거든요. 네. 아동학대의 경우 가정 내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뉴스에서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럼
부모 같은 경우에는 어떤 처벌이 이루어지나요? 그럼 처벌이 받는다면 아이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번 인천 아동학대 사건을 보고 많이 놀랐는데요. 이 교사가 마치 아동학대 행했을 때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아동학대 말만 아동학대라고 하는데 정확한 아동학대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이 약한 것 같은데 더 강화돼야 되지 않을까. 어린이집에 CCTV가 없는 곳이 많은데 법적으로 좀 달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정확한 아동학대 기준이 잘 뭔지 모르겠는데 그것 좀 확실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동학대를 당한 아이는 신체적인 충격도 있겠지만 정신적인 충격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이런 아이들은 어떻게 치료를 받아야 하고 만약 이 아이들이 자라 후유증이 발생한다면 최악의 경우 어떤 결과를 불러일으키나요?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어린이집에 CCTV가 많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데 법적으로 이렇게 CCTV를 많이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동에 대한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아동 보육교사와 사회복지사 확보, 우수 프로그램을 제공, 이들에 대한 처우 개선도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의원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네, 현장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봤는데요. 이 많은 질문 중에서 한 3가지 정도만 주요 안건으로 한번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면은 당연한 얘기 같습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을 좀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목소리가 있는데 사실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우리나라가 조금 처벌이 약하다 이런 목소리가 여전한 것 같습니다. 근데 아동학대 당사자에 대한 처벌은 네. 지난 9월 26일 발효되고 있는 제가 대표 발의한 네. 아동학대 처벌 범죄 등은 특례법에 가중처벌까지 포함이 됐으니까. 하게 이미 그는 네. 보완이 되었다고 봅니다. 처벌 강화 문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국민의 입장 그리고 학부모 입장,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몰랐던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좀 홍보를 좀 더 많이 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도 하는데 그렇습니다. 사실 학부모들 마음에서는 사형까지도 생각한다 이런 분들도 사실 계셨거든요. 근데 많이 자신의 아동이다 보니까 걱정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처벌만의 능사는 아닙니다. 맞죠.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본인에 대한 그 형벌은 강화가 되어 있지만은 이제 보육교사로서 연구 퇴출 네. 또 그 시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폐쇄한다는 네. 이런 것까지는 이번에 보완을 할 생각입니다. 네. 처벌 강화 등은 이제 법 개정으로 강화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 예방이나 미리 좀 방지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를 위해서 또 두 번째 질문이 조금 포함이 될 것 같은데 제가 좀 듣겠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앞서서 위원장께도 말씀을 하셨던 CCTV 설치 의무화 추진 가능성인데요. 이 부분도 좀 긍정적으로 지금 검토되고 있죠? 확실하게 할 겁니다, 이건. 네. 제가 약속도 했고 이게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을 뿐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보육교사의 아동학대에 대한 증거를 찾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재교육에도 도움이 되고 또 시설에 대한 오해를 또 푸는 좋은 또 증거 자료도 된다 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 또 보육교사의 인권도 중요하지만은 말 못하는 우리 영유아들의 인권이 더 중요하다. 이런 결론적인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위원장님께서 풀어주셨지만은 사실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긍정적인 부분들도 많았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공감대 형성에 이어서 좀 긍정적인 답변들을 이번 아마 2월 기대해보겠습니다. 임시회 안에 네. 이 CCTV 설치 문제는 국회에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간략하게 가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시는 분들은 알 것 같아요. 사실 학부모들이 현장에 들여다볼 수 있다면 가장 좋은 것 같은데 보육 현장에 학부모가 참여를 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좀 참여를 할 수 있는 겁니까? 부모가 보육 현장에 참여하는 방안은 이제 정부에서 한 3가지 방안을 들고 있습니다. 네. 첫째는 공급자 서류 중심의 평가 인정 제도를 만족도 조사 등 그 소유자인 부모 중심 평가로 전환할 그 개편해서 의무 평가제를 도입할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아동 학대와 함께 급식 또 시설 차량 등 부모 안심 분야의 그 부모 안심 인정제도 도입할 생각이고 네. 마지막으로는 어린이집 그 시설 운영 전반을 볼 수 있는 그 학부모 모니터링의 범위를 그 확대해서 부모가 참여하는 열린 어린이집 그을 조성할 생각입니다.
부모와 함께하는 보육 현장은 아동 학대를 분명히 예방할 수 있는 측면도 있고 또 영유아의 성장에도 더욱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사실 자라나는 그 단계는 부모님이 직접 아이를 돌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사실 그게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은 게 아니라 참 이게 네.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18대 때도 정책위 선임 부의장을 하면서 보육이나 복지 정책에 어쩌면 제가 뭐 그 여당 여야를 떠나서 국회의원 중에는 제가 복지 분야가 사실 뭐 전공이라 네. 할 수 있을 정도인데 저는 항상 보편적 복지가 아니라 선별적 복지로 가야 된다. 급식 문제도 그렇고 네. 양육 문제는 영유아는 0세부터 2세라고 하면은 0세가 태어나자부터 12개월까지 0세이기 때문에 네. 2세가 영유아가 36개월까지입니다. 36개월까지는 보육을 가능하면 집에서 가정에서 네. 부모님 특히 이제 아니면은 그 할머니나 외할머니라도 사랑과 정성으로 물론 보육교사가 사랑과 정성이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라 네. 그래도 인척 이제 할머니 품에라도 애가 자라는 것이 지능 발달, 정서 발달에 아주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도 0세와 2세 영유아는 집에서 양육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해야 되는데 네. 그리고 이제 2세 이상 만 이상 36개월 이상부터는 누리교육에 이제 국가가 이제 그 의무 교육화하고 있습니다. 네. 3세부터는 그래서 3세부터는 가정에서 또 부모들 품에 있는 것만이 좋은 게 아니라 3세부터는 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3세부터는 보내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태어나서 그 나이대에 맞는 교육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부모님 사랑과 보육교사의 사랑이 또 한데 어우러졌을 때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자, 이외에도 아동학대를 좀 뿌리 뽑기 위해서 영유아 보육법이라든지 법 개정을 통해서 또 어떤 개선 방안들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보육, 양육 문제가 이게 보편적 복지로 가다 보니까 보육으로 가다 보니까 갑자기 많은 어린이집이 그 증설이 되었고 또 그 보육교사도 많이 필요를 했죠. 네. 그러다 보니까 교육기관이 사이버 교육도 있었고 학점 은행제 이런 제도가 있었는데 네. 이제는 사이버 교육에 의한 그 보육교사 문제는 현장 실습도 제대로 되지도 않고 그렇죠. 여러 가지 인성이나 적성도 확인할 수도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번에 인천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도 사이버 교육에 의한 네. 자격증을 받은 교사였기 때문에 적어도 사이버에 의한 보육교사 자격은 제가 없을 생각입니다. 아, 네, 그리고 그렇군요. 학점 은행제 문제도 문제점이 있는 것을 보완을 할 것을 고민을 하되 뭐 보완해도 어렵다는 여론이 있고 전문가들 의견 들어서 뭐 그것도 없애는 방향까지도 저희가 고민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이 궁금했었거든요. 네, 사실은 그렇습니다. 보육교사의 그 자질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에 그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은 심각하게 아마 공심을 좀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네. 보육교사는 또 여성이라 하더라도 우리 아이를 좋아하는 사랑하는 그렇죠. 그런 심성을 가진 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열악한 여건 근무 조건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 물론 일부 뭐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은 네. 기본적으로는 우리 아이를 사랑하는 성품을 가진 분이 보육 현장에 있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자, 전국에 있는 어린이집이 4만 3천여 개라고 말씀을 네. 하셨는데 어린이집이나 보육교사가 급증하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좀 올바로 된 어린이집이라든지 제대로 된 설치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이 평가나 관리 감독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이 어린이집 평가나 관리 감독은 크게 네. 두 가지로 그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평가 인정 제도입니다. 네. 그 현행 평가 인정 제도는 어린이집을 60개 항목으로 평가 지표를 가지고 그 75점 이상이면 인정을 하는 두 번째 평가 인정 제도는 보육에 대한 그 질적인 측면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게 사실 이게 문제입니다. 이건. 네. 그래서 어린이집을 그 질적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평가 인정 제도로 이제 전환을
해야 될 시기가 되었다고 보고 또 두 번째 이제 그 점검은 그 수시 점검, 또 학인 점검, 지도 점검을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네. 그 현재는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위탁 그 수행을 그 하고 있고 점검. 일부는 보건복지부에서도 하고 있고 또 나머지 일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점검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외에 이제 공익 제보자 이제 그 포상금 제도, 신고 포상금 제도를 좀 확대해 볼까도 이제 고민은 하고 있는데 이게 또 파파라치 같이 또 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나쁜 영향을 또 긍정적인 효과도 좀 있지만은 뭐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신중하게 확대하는 문제는 또 신중하게 고민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부모의 모니터링 제도 이건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다양한 대안들이 마련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추진될 방안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이번 어린이집 폭행 사건으로 이 아동 학대가 사회 밖으로 좀 드러났습니다. 네, 그렇게 따지기 때문에 좀 제도나 법적 장치에 있어서는 보다 강력하게 추진이 돼야 될 텐데요. 아동학대근절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앞으로 어떤 추진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시청자 여러분에게 좀 안심할 수 있도록 한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보육교사 그 문제, 처벌 문제에 확대한 경우에는 언급했듯이 제가 지난 9월 26일부터 제가 대표 발의해서 제정된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가중처벌까지 할 수 있게끔 이미 되어 있습니다. 네. 거기다가 이제 추가로 해야 될 부분은 보육교사의 영구 퇴출 그리고 시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그 폐쇄 문제 뭐 이런 게 이제 뭐 처벌에 들어가야 되겠지만은 처벌만의 능사가 아니다. 네. 처벌보다는 예방 하는 문제에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육교사의 자질 문제, 자격증 문제라든지 또 홍보가 중요하니까 이런 각종 홍보 문제 이런 부분에도 저희가 이제 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사명감으로 좀 보육에 헌신하고 있는 보육교사라든지 이 아이들의 걱정으로 좀 똘똘 뭉친 우리 학부모들에게 마지막 인사 말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국에 43,000개 어린이집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 외에 또 유치원도 있고 한데 22만 명의 이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일부가 요즘 언론에 나오는 이런 아동학대 교사입니다. 절대 다수의 보육교사는 참 열악한 환경입니다만은 아주 우리 아이를 정성껏 열정적으로 잘 돌보고 있다. 그런 점에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어쨌든 우리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보육시설에 우리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그런 그 방안들을 최대한 또 단시간 내에 마련할 수 있도록 새누리당 아동학대 근절특별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오늘 파워 인터뷰에서는 아동학대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아동학대 근절특별위원회 안홍준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아동학대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이 정치권에서도 다양한 대책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영유아 보육법 등에 따라서 다양한 대책 등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조금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 처벌 수위도 있었는데요. 이러한 수준들을 조금 더 끌어올리고 또 아동학대 어린이집은 다시 문을 열지 못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진작에 좀 이런 방안들이 마련됐어야 했는데 말이죠. 네, 오늘 뒤늦게나마 좀 다각적인 방안들을 들어봤는데요. 앞으로 제대로 추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파워 인터뷰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